제15강에서는 제품 믹스의 구성과 제품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믹스는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구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제품 믹스는 제품 계열과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제품 계열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품목들의 집합을 제품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 연관성은 원료가 비슷하거나 원재료가 비슷하거나 생산 공정이 같거나 용도가 같거나 또는 타겟 마켓 고객이 같거나 유통 경로가 같은 이런 품목들을 묶어서 우리가 제품 계열이라고 합니다. 계열 분류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제품 믹스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품 믹스를 어떤 제품 계열과 품목으로 구성할 것인가, 즉 제품 계열의 수와 각 제품 계열에 속해 있는 품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어떤 회사에서 세스피누, 세탁비누, 화장품, 휴지, 치약 이런 것들을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열의 수가 5개 있고요. 세스피누 계열 속에는 솔로, 서퍼, 핸디 이렇게 3개의 품목,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제품 믹스가 5개의 제품 계열과 각 제품 계열 속에는 세스피누에는 3개의 품목, 세탁비누는 5개의 품목, 화장품에는 4개의 품목, 휴지는 1개, 치약은 2개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계열의 수를 제품 믹스의 너비라고 하고요. 품목의 수를 제품 믹스의 길이, 즉 이 경우에는 3개, 5개, 4개, 1개, 2개 모든 품목을 제품 믹스에 속해 있는 모든 품목을 다 더한 경우 15가 되기 때문에 제품 믹스의 총 길이는 제품 믹스의 길이는 15가 되는 것입니다. 평균 길이, 제품 계열의 평균 길이 또는 평균 깊이라고도 하는데요. 총 품목수 15를 계열수 5로 나누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총 품목수는 15개가 되는데 제품 믹스에 속해 있는 전체의 품목수를 우리가 제품 믹스의 길이라고 하고요. 각 제품 계열에 속해 있는 이 품목수는 제품 계열의 길이 또는 제품 계열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품목수, 총 길이가 15죠. 계열이 5개 있기 때문에 이때 15 나누기 5가 되면 3이 되는데 이 3이 바로 평균 깊이 또는 평균 길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제품 믹스의 너비는 5, 즉 계열의 수가 5개 있죠. 제품 계열에서 품목 구성을 하는 방법에서는 제품의 계열의 수를 늘리는 전략이 있고요. 제품 계열 내에, 특정 제품 계열 내에 품목 구성을 바꾸는, 특성을 바꾸는 전략이 있습니다. 제품 계열의 수를 늘리는 전략에는 상향적 확장, 하향적 확장, 양방향 확장이 있습니다. 상향적 확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계열보다 고가의 제품 계열을 추가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캐주얼 슈즈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가 고급 드레스화를 추가하는 경우 상향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향적 확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 계열보다 품질이 낮고 가격이 낮은 제품 계열을 추가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고가 브랜드 제품 계열 유명 브랜드를 하다가 중저가 브랜드를 도입해서 계열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향적 확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방향 확장은 상향적 확장과 하향적 확장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제품의 계열을 고가 고품질 계열을 추가해서 확장하는 경우와 저가 저품질 제품 계열을 추가하는 경우 하향적 확장, 양방향 확장 이렇게 통해서 제품의 계열의 수를 늘릴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제품의 계열의 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제품의 계열의 수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제품 믹스의 너비를 좁히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열의 수를 많아지면은 오히려 백화점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음식점에서도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되면 제품 계열이 3개고요. 각 제품 계열 속에서 또 그 메뉴를 품목을 다양화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식, 중식, 일식을 하다가 중식, 일식 계열을 제거하고 한식만 이렇게 하고 그 대신 품목의 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특정 제품 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제품 계열의 현대화라는 것은 세택에 들어있는 품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품목을 교체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계열 속에 있는 오래된 제품, 또 시장에서 인기가 시들해진 유행이 간 품목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품목으로 교체하는 경우 제품 계열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제품 계열의 특성화는 제품 계열에 속해 있는 모든 품목에 공통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면류를 생산하는 면류 계열에 녹차를 다 포함시킨다든지 또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특정 제품 계열에 속해 있는 모든 품목에 공통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제품 계열의 특성화라고 합니다. 제품 계열의 확충은 동일한 계열 내에 새로운 제품 변종을 추가하여 품목의 수를 늘리는 거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면류에도 새로운 면류를 해조류를 이용한 면류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품 계열이 확충이 늘어나는 거죠. 제품 계열의 품목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열 속에 있는 품목을 탈락시켜 제거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품 계열의 확장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계열을 확장함으로써 매출을 확대하거나 수익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향적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할 수도 있고 하향적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제품 계열의 확장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공격에 대비해서 또는 선제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 상향적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향적 확장의 예를 들면 미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제품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중저가 제품 계열에서 이제 새로운 한방 기능성 제품 계열을 추가함으로써 상향적 확장을 꾀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기존의 미샤라는 중저가 이미지가 고가 고품질 이런 기능성 화장품 계열에서 오히려 방해 요인, 장애 요인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미샤라는 기존 브랜드 말고 새로운 브랜드로 상향적 확장을 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향적 확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급 고품질 제품에서 낮은 중저가 제품을 계열을 추가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고가 제품 시장에서 하이엔드 마켓 시장에서의 우수한 좋은 이미지가 오히려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너스의 경우 중저가 제품 솔브 이런 걸 추가한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하향적 확장의 경우에도 브랜드를 달리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단절시키는 것이 좋겠죠. 솔브라는 중저가 브랜드가 나감으로써 비너스라는 기존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비너스라는 브랜드로 나가지 않고 솔브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함으로써 확장을 함으로써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을 방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향적 확장이든 하향적 확장이든 기존의 브랜드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미지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열 확장의 하나의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의 경우 하우젠이라는 빌트인 주방용 가전제품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맞춤형 고급형이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 삼성전자의 제품 계열에서 새로운 그 하우젠이라는 고급형 빌트인 주방 전자제품 계열을 추가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지의 단절을 위해서 상향적 확장의 경우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했죠. 하우젠이라는 브랜드를 적용한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유형 분류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분류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목적, 즉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제품의 사용 기간이 긴가 짧은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할 때 보이는 구매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목적에 따른 제품의 유형 분류는 소비재와 산업재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소비재는 구매자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즉 최종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용품이나 가정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뭐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가정에 자신의 수요를 즉 소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소비자의 경우에는 구매의 편리성이 높을수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며 선택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인지도가 높을수록 또 판매 점수가 많을수록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편리할수록 구매자가 소비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산업재의 경우에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목적이 생산 과정에 투입하거나 다시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구매 목적이 자신의 욕구 충족,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소비재이고 이렇게 생산 과정에 투입하거나 재판매 활동을 위해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산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료를 구입하는 경우 가정에 있는 그 텃밭에 비료를 주기 위해서 구매한다면은 그 비료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과수원이나 또 기업 형태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비료를 구입해서 생산 과정에 사용하고 그 비료를 투여해서 얻어진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산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재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인간관계, 그 거래처와 구매자와 공급자, 판매자 사이에 장기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그 상품의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잘 하고 또 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또는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그 원가에 유리한 점이 있다든지 또 생산 과정에 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하는 경제성이 중요한 그 선택 의사결정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사용 기간에 의한 상품의 구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나눠지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하는 장비나 설비, 가전제품 이런 경우에는 내구재라고 하고요. 이런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비내구재 경우에는 일회 사용해서 소비해서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제품을 말하죠. 생필품이나 수모품 등을 우리가 비내구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구재 얼마나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신발 같은 거를 그럼 내구재로 볼 거냐 비내구재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진 않겠죠. 그래서 물론 사용기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일회 사용으로 없어지는 경우 버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내구재로 볼 수 있겠죠. 내구재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길고 고장 났을 경우 또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잘 판단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따른 그 상품의 분류가 있는데요. 편의품, 소매품, 전문품으로 구별을 합니다. 편의품은 소량으로 우리가 자주 구입하는 일용차파나 식품, 비상용품들을 우리가 편의품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거의 다 자주 소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상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비상용품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이런 편의품은 마케팅 관점에서 관리 관점에 인지도가 높을수록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며 판매 취급 점수가 많을수록 또 가까이 있을수록 편한 데 있을수록 그 선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편의품을 마케팅할 때는 판매할 때는 이러한 인지도 제고 즉 광고 노출이 많을수록 좋겠고요. 또 브랜드를 잘 기억하게 하는 게 좋겠고 판매 점수를 가능한 한 늘리는 것 즉 개방적 경로 정책을 사용해서 취급 점수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선매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다양한 상표들을 비교한 후에 구매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패션 제품이나 가전 제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매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는 하나의 상표를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표를 비교하고 또 상점도 여러 군데를 들르기도 하고 하는 이게 비교를 많이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매품 우리가 쇼핑굿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용품을 사러 가면서 쇼핑 간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액세서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구두, 뭐 외출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하러 갈 때 쇼핑을 간다 하죠. 이 쇼핑을 간다는 것은 바로 선매품 즉 쇼핑굿을 구매하러 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점도 여러 군데 들고 또 여러 개의 상표를 비교하고 옷 같은 경우에는 입어보기도 하고 그죠? 여러 군 매장을 들르죠. 그래서 비교해서 가장 선호되는 상품을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매품의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점 분위기도 중요하죠. 그다음 판매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상점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또는 판매점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상품이 좋다 하더라도 구매하지 않게 되는 이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상점 분위기, 판매원의 태도 관리가 중요한 마케팅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문품의 경우에는 구매 시에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개인의 독특한 성향이 반영돼서 구매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의료기기라든지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이 전문품에 해당되는데 이런 전문품의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또 기술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판매자의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제품이라면 거리가 좀 멀어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지원들이 잘 되는가 이것이 전문품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품의 유형 분류는 이렇게 구매 목적에 따라서 소비재와 산업재로 분류하고 사용기간이 길나 짧을 때 내구재, 비내구재, 또 소비자 행동이 어떤 행동을 구매할 때 행동 패턴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소비재의 산업재 구분은 그 제품의 특성이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간에 구매하는 목적이 최종 소비냐 아니면 생산 과정에 투입하거나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 도소매상이 구매를 하는 경우는 다 산업재라고 하겠습니다.